컴퓨터 비전 팀 마스크 RCN은 이번 주차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CNN, 패스트 RCNN, 패스트 RCNN은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갈 다음에 그 다음 마스크 RCNN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CN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그냥 리지널 프로포설로 바운딩 마스 각각을 이제 CNN을 사용해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 CNN과 그 다음 SVM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분류랑 경계 박스를 출력을 하게 되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분류를 했었던 메커니즘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스트 RCNN입니다. 패스트 RCNN 같은 경우는 이제 셀렉티브 서치로 제한된 많은 바운딩 박스마다 이제 CNN과 SVM을 사용해서 저희가 원래는 분류를 하고 박스 회귀를 하는 방식이 이제 많은 계산이 요구가 되었었는데 이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해결을 하기 위해서 SVM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CNN을 한 번만 수행하고 그러한 피처를 사용해서 ROI 풀링을 시행을 했었고요. 그런 ROI 풀링으로 이제 객체가 있을 법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분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Faster RCN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Fast RCNN 같은 경우에는 Regional Proposal로 여전히 이제 Selective Search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속도가 비교적 많이 느리다는 단점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보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RPN이라는 이제 Region Proposal Network를 추가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그 프로포절 과정을 이제 CNN 결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단축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제 더 좋은 효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거와 거의 유사하게 그냥 RPN이 추가가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그냥보다 진행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마스크 RCN에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져인지 그 다음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어떤 거인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바운딩 박스 등을 이용해서 이제 각각에 대한 그림이 뭐 고양이다, 강아지다라는 걸 분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검출을 원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픽셀 단위로 예측을 수행해서 여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나는 이렇게 강아지 친구랑 고양이 친구에 대해서 정확한 분리를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내면서 정확한 분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단위로 대상을 분류하는 것을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를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 영상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있는지를까지를 파악하는 것을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전에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fully convolution network라고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기존의 그냥 컨볼루션 레이어를 그냥 열심히 그냥 타다닥 계층적으로 쌓아가지고 그냥 일종의 그냥 학습하고 그냥 결과물을 내는 거랑 거의 동일한데요. 단 여기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기존에 아마 저번 주제에 배웠던 것처럼 풀리 네트워크 레이어는 일단은 고정된 크기의 입력만 받아들이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다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1 곱하기 1 컨볼루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잠깐 배웠었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만약에 저희가 일단은 고양이 사진에 대해서 분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전에는 그냥 이 고양이가 이런 고양이다라고 저희가 분류를 했을 때는 이러한 정보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텍스트 사이즈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겠죠. 그냥 이 친구 고양이라는 단어가 결과값으로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앞으로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대한 위치 정보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치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게 되었죠. 따라서 이러한 저희가 이렇게 학습을 쭉쭉쭉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학습을 하고 정확하게 분류를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관념에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1 곱하기 1 컨볼루션 층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고양이에 대한 히트맵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이 히트맵을 가지고 위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은 저거 일단은 이 파트에서 저희가 히트맵을 발생시켰고 그 히트맵을 통해서 위치 정보를 정확히 손실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시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일단은 컨볼루션이랑 풀링을 계속해서 하면은 당연히 피처맵의 크기는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층을 계속 이렇게 쌓아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정보 손실, 중요한 정보만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정보가 유실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최대한 중요한 정보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피처 맵이 줄어든 거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까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조그만 정보 히트맵을 가지고 이제 업샘플링이라는 걸 진행해 옵니다. 업샘플링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일종의 2 곱하기 2 예를 들어서 조그만 그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거를 제로 패딩 시켜가지고 일종의 7 곱하기 7 이미지로 더 크게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 곱하기 2 이렇게 어디 보자. 이렇게 2 곱하기 2 이미지를 향후에 7 곱하기 7 이미지로 만들게 된다. 그럼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 이렇게 넓은 파트를 이제 제로 패딩을 시켜주는 거죠. 제로 패딩이라는 거는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0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 부분을 좀 더 펼쳐준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 계산을 시켜준 다음에 7 곱하기 7로 업샘플링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컨볼루션이나 업샘플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더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업샘플링을 진행하고 그래서 그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내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미지 분할, 즉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서서 한 게 FCN을 통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Faster RCNN을 통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즉 바운딩 박스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활동으로는 오브젝트 디텍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각각 수행을 했었죠. 즉 이런 형태로 수행을 했었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보시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고는 일종의 예를 들어 저희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사람이 5명이 있더라도 그 사람 5명에 대한 거를 그냥 전부 다 사람으로 판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처럼 각각을 다른 클래스 뭐 person 1, person 2, person 3처럼 각각을 구분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수행할 수 있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결과적으로 마스크 RCNN이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바운딩 박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수행을 했었냐? 그냥 페스트럴 RCNN이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주고 각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얘네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염소인지 사람인지 고양인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대신에 얘네들에 대한 정확한 세그멘테이션은 할 수가 없었죠. 정확히 이미지를 분할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염소 친구들 이렇게 쭈루룩 5마리 한 번에 다 분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 친구, 그 다음에 고양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줬죠. 즉 이미지를 각각 미세하게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해서 구분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FCN에서 수행할 수 있었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여기서 착안해왔다고 합니다. 바운딩 박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는 거에서 저희는 분리를 할 수 있었고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저희는 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은 바운딩 박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한 거에서 분리하는 그 점이랑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에선 분할을 했었던 점, 이 두 가지를 서로 합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그럼 바운딩 박스를 이미 구한 다음에 이 친구 안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마스크 RCNN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바운딩 박스에서 이 친구 안에 있는 애를 물체인지 배경인지를 구분해내면은 결국에는 이런 모양의 염소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 RCNN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스크 RCNN인데 이 친구가 ROI에다가 FCN을 적용시킨 친구가 합쳐져서 결국에는 베스트 RCNN이랑 FCN을 합친 거는 마스크 RCNN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앞서 있는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뺐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베스트 RCN이랑 굉장히 유사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달라진 점은 ROI 얼라인 대신 ROI 풀링 대신 ROI 얼라인이 사용되었고 클래스 박스를 이제 FCN을 통해서 구축을 한 다음에 이 친구들과 그 다음에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 거기다 플러스 마스킹 된 거, 즉 마스킹이 멀티태스크로 새롭게 이루어진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보다 쉽게 마스크 RCNN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 베스트 RCNN에서 구간 안의 픽셀이 각 객체인지 아니지를 판단하는 바이너리 마스크를 병행하여서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ROI 풀링 대신에 ROI 얼라인을 사용하는 게 전반적인 지금 마스크 RCNN의 구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베스트 RCN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새롭게 추가된 여기 보시면은 마스크 한 개 새로 추가됐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베스트 RCNN이랑 FCN이 서로 합쳐졌다는 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마스크 RCN에서는 왜 처음에 제가 바이너리 마스크가 얘를 이 친구를 이진으로 분류를 할까? 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페스터 RCNN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원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 각각 인스턴트 단위로 이제 ROI를 확인하고 걔네에 대해서 분류를 진행했었죠. 그 다음 독립적으로 FCN을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픽셀 단위로 분류를 진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각 픽셀별로 해당 사진을 보면은 여러 개의 멀티 클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에서 다중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해 줘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안에는 멀티 인스턴스가 있으니까 얘네들에 대한 분류를 정확하게 진행을 해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이미 페스터 RCNN에서 분류를 이미 해줬고 인스턴스에 대해서 각각의 별로 ROI를 다 수준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이미 픽셀 단위의 수준이 분류가 필요가 없어지겠죠. 왜냐면 저희는 이제 바운딩 박스 자체적인 앞에서 과정을 이미 다 해주었기 때문에. 또한 픽셀 단위로 소프트 맥스를 해줄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왜? 이미 페스트라 RCN에서 분류를 해주어서 바운딩 박스 안에 염소인지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어느 정도 분류를 이미 다 분류를 해준 상태에서 그 친구를 이제 얘가 고양이 친구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강아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즉 물체인지 배경인지 총 이진 분류만 진행해주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멀티 인스턴스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FCN을 여기서 마스킹을 이제 수행하게 되면서 이러한 총 3가지가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아마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 두 과정은 이전 했던 저희 로스 함수 그대로고요. 대신에 이제 마스크에 대한 새로운 손실 함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베스트럴 RCNN에서 이미 분류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박스 안에서의 이진 분류만 해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만 사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마 논문도 읽으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마스크 여기 손술 함수에서 소프트맥스를 썼을 때랑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을 때, 시그모이드, 즉 이진 분류를 했을 때 서로 성능을 비교하는 게 있는데 확실히 시그모이드가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 내용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ROI 풀링이 아니라 ROI 얼라인을 수행했던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베스트럴 RCNN이나 이런 걸 수행할 때 ROI 풀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굳이 위치 정보를 담고 있었어야 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위치 정보보다는 저희가 그냥 단지 분류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단지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실수 단위의 이런 네모난 박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이제 ROI 풀링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 박스를 정수로 반올림을 시켜줍니다. 정수로 반올림을 시켜서 원래 위치가 아닌 옆으로 위치를 어느 정도 옮겨주게 되는 거죠. 자, 벌써 여기서부터 저희가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저희는 가장 작은 픽셀 단위로 각각에 대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벌써 여기에서부터 위치 정보에 대한 왜곡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일단 바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일단은 이 그림 자체를 어떻게 했었나요? 정수 형태로 옮기다 보니까 이 친구 그림이 지금 5 곱하기 5다 보니까 원래 이 친구를 정확하게 4등분을 해야 되는데 정수 형태로 정확히 구분을 하다 보니까 2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런 형태의 박스가 총 4가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맥스 풀링을 하게 될 때는 각각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 아닌 정확한 그냥 픽셀에 대한 정보를 이제 맥스 풀링 시킨 값만 유지를 하게 되겠죠. 사실 이 경우에 분류를 하는데 크나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향후에 결과 나온 거 봐서는 이것 또한 이제 성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저희는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게 최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ROI 풀링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입력했을 때 이미지의 원본의 위치 정보값이 왜곡되게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픽셀 바이 픽셀 디텍션을 진행을 했었어야 했는데 시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제안한 것은 ROI 얼라인이라는 걸 제안하게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입력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실수 형태로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딱 자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 박스 보이시나요? 네. 이 조그만 박스를 보시면은 이 조그만 박스 안에 이런 식으로 4등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4등분은 각각 픽셀에 대한 정보입니다. 검은 색깔, 그 다음에 뭐 상아색, 그 다음에 연두색, 아무튼 하늘색 이런 친구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중보관법을 쓰게 됩니다. 이중보관법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일종의 비율을 유지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 검은색 같은 경우는 한 15%의 비율, 여기 같은 경우 25%, 25%, 35%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은 정보를 이렇게 합산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색은 뭐 1이고 이 친구는 뭐 0.2고 3이고 4라고 했을 때 향후에 좀 가까운 값인 친구는 이쪽에 좀 더 치중이 많이 가겠죠. 즉 가중치가 이 하늘색 쪽으로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위치 정보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된다는 게 일단 여기서 말하는 ROI 얼라인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4개의 하나의 박스를 나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에는 저희가 박스를 2 곱하기 2, 3 곱하기 3, 2 곱하기 3, 3 곱하기 2, 3 곱하기 3 형식으로 나눠서 정확히 정수 형태로 잘랐기 때문에 또 위치 정보가 왜곡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4 곱하기 3으로 4 곱하기 4, 즉 16개의 박스로 만들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서브셀을 이제 맥스 풀링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치 정보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겠다. 즉 픽셀 바이 픽셀 디텍션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덜 줄 수 있게 되었다. 정확한 위치 정보값을 주게 되었다.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앞서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위치 정보값이 유지가 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정확한 픽셀 바이 디텍션이 가능해졌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제 마스크 RCNN의 손실 함수를 보시면은 앞서서 했던 그냥 베스트 RCNN은 손실 함수랑 그대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마스크 관련된 정보라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진짜 마스크 RCNN은 베스트 RCNN이나 그냥 기존에 있었던 FCN, 즉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었던 그 친구 총 두 가지의 장점을 골라서 만들어줘서 마스크 RCNN을 만들어줬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이 마스크 RCNN은 정확히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기존에 저희가 했었던 페스터 RCNN, 그 다음에 FCN, 추가적으로 이번에 배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그냥 추가된 형태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기존에 저희가 페스터 RCNN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특히 이해를 하거나 그런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스크 RCNN 백본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은 잘 안 나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베스트 RCNN을 구성하는 그 네트워크를 라즈넷을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FPN을 사용했을 때를 그냥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즈넷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에 잠시 언급되었던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리고 FPN만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PN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떤 형태냐면 그냥 말 그대로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미지를 이제 저희가 축소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었죠. 왜냐면 저희가 학습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전 전 시간에 배웠던 저희 혹시 앵커박스 기억하십니까? 피처 맵에 대한 걔네들에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작아지게 되면은 중요 정보만 남게 되지만 어느 정도의 손실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자 이렇게 학습시키고 향후에 이미지를 새롭게 이렇게 받아들일 때 각각 처음 학습시킬 때 이 한 층에서의 정보를 추가,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갈 때에 대한 정보를 또 추가, 그 다음에 해당 여기 넘어갈 때의 정보를 또 추가하고 향후 예측을 할 때 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즉 입력했던 이미지와의 값을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마 논문 내용에서는 일단은 이 형태의 백본을 썼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좋은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 그림 말씀드리면 ROI를 서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여기서는 ROI 두 개를 구분을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마 이 쓴 데이터셋 자체 클래스가 80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개에 대한 클래스를 결과로 마스킹을 해준다. 글씨가 마스크를 이렇게 해주었다 라는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RCN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컨볼루셔널 백본, 즉 앞서 말씀드렸던 라즈넷이나 FPN 등 각각의 백본을 이렇게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RPN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제 위치를 제한해주는 네트워크였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해줘서 각각에 대한 피처맵을 형성시켜주고, 그 형성시켜준 피처맵을 가지고 ROI 얼라인을 진행해줍니다. ROI 얼라인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위치 정보에 대한 정보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ROI 얼라인을 시행했다. ROI 풀링 대신에 ROI 얼라인을 시행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당된 피처맵을 가지고 기존에 베스트 RCN을 시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박스 리그레션이랑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일하게 수행해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미 진행을 해주었기 때문에 마스크 브랜치에서는 굳이 멀티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객체와 배경에 대한 분류만 해주게 되면 하면 된다. 그래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여서 결과값을 도출해내었다. 마스킹을 해결하였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오브젝트 디텍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각각에 대한 점을 살려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 RCN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베스트한 RCNN에서의 이미지 디텍션에 대한 능력, FCN에서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능력, 각 두 개의 능력을 짬뽕시켜가지고 결과값을 도출하였습니다. 약간의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베스트 RCN에 대한 기존의 구조는 유지하되 ROI 풀링 대신에 ROI 얼라인을 적용시켰고 마스킹을 하기 위해서 FCN이라는 친구를 도입하여서 결과값을 얻어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확인해보니까 성능이 대박이었다. 상당히 좋은 알고리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본인이 코코 데이터셋을 써가지고 나는 이 정도의 성능을 거뒀다. 대부분의 자랑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이 정도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실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 일단 모르겠는 내용은 반드시 꼭 개인톡이나 아니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꼭 얘기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RCNN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